결국은 민노총 출신이라서 민노총 눈치 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뭐 업무 보고 보니까 청년 일자리,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을 지적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지금의 고용 노동 정책 하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기업이 과연 투자할 것이냐 보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중앙노동위원장 보고에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재심 판정 사건, 재심 신청 사건이 급증하는 것처럼 이 원청과 원청업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요. 이것이 다 이유를 보면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봅니다. 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야, 이거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 법령으로 좀 바꿔라 하고 지시하셨죠, 국무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네, 하위 법령 마련할 것입니까? 네, 아니, 준비하고 그동안은 뭐 지침으로 하겠다, 지침으로 보강하겠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하위 법령 만들기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업무 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국무회에서 또 재차 지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위 법령으로 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아니라 시행 규칙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걸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제가 보니까 김영환 장관님이 세긴 세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2번씩이나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이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래도 고치겠다면 쟁의 범위만을 하시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사용자성도 지금 뭐 실질적 지배력 뭐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법에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그냥 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노란봉투법은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뭐 민주당은 뭐 위임 범위, 뭐 위임 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 52시간 문제인데요. 자, 호남 반도체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 52시간 연구직에 대해서 예외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부 입장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해지지 않고 군 공항만 속도전으로 이전하고 52시간은 그냥 놔두면 이거 해결됩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민주당에게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하겠다. 보고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에서 일상적으로 또 있는 소통 과정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가 나온 것은 맞죠?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님들과 가서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고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사실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52시간 예외를 이제 정부 여당에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뭐 노동 계약이니 뭐 노동 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52시간 부분은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 보고 있어요.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역차별이 돼요. 지역 역차별. 이거 뭐 국가가 이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이 지역전입니까? 이게 전 산업에 있어서 이 연구직의 경우에 52시간 예외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눈치 보겠습니까? 우리 김영환 장관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정부 여당 입장이 네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결국은 민노총 출신이라서 민노총 눈치 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의식해서 한다고 뭐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기업의 자.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특구 성공하시려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노총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해결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성과급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목표 성과급 말고 임금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자, 쟁의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최근에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삼성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셨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중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발언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고 그리고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부분 의견이 잘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삼성전자 임금 교섭을 중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중노위까지 또 조정을 거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한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과급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지 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에 저희들이 발표하겠습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